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기회를 바라면 문을 만들라는 명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밀튼 버얼이 한 말로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프리미어리그에도 더 큰 성공을 잡기 위해 계기를 만들고 있는 선수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맨시티의 홀란드 선수입니다. 현재 유럽 축구계는 득점 괴물로 불리우는 엘링 홀란드가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원한다는 소식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맨시티는 지난 시즌 구단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FA컵, 그리고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맨시티 역사상 최초로 트래블을 달성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홀란드가 있었는데 맨시티는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홀란드를 영입하며 공격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금액도 비교적 저렴했습니다. 도르트문트의 홀란드의 바이아웃인 5,100만 파운드, 한국 돈 900억 원을 지불하며 영입 경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홀란드는 첫 시즌 만에 리그 35경기에서 36골을 기록하며 득점왕을 차지했습니다. 시즌 전체로는 53경기, 52골 9도움으로 어마어마한 골 결정력을 자랑했습니다. 올 시즌도 홀란드는 리그 15경기 14골로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득점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지난달에 발뼈 부상 소식이 있었지만 최근 훈련에 복귀에 돌아올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알 이적설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더선은 홀란드가 당장 내일이라도 레알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는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킬리안 음바페의 이적설로 들끓었습니다. 프랑스의 풋메르카토는 레알 마드리드와 음바페가 합의를 했다고 보도에 폭풍이 일어났는데 프랑스의 RMC가 음바페 미래는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나세르 알켈라이피 PSG 회장이 직접 등판했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은 음바페에게 가장 적합한 클럽은 PSG고 나와 음바페는 이미 협의를 했으며 사인을 한 계약서보다 더욱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이 직접 나서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음바페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에 힘이 줄어들자 잉글랜드 맨체스터 시티의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드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스페인의 아스도 이런 흐름에 동참했는데 이 매체는 레알 마드리드가 맨시티 에이스 홀란드를 추격하고 있고 오는 여름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 영입에 실패한다면 홀란드 계약을 시도할 것이며 그리고 가격 인하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알 이적이 가능한 이유는 바이아웃 때문입니다. 홀란드는 맨시티와 2027년까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5년 여름부터 발동되는 바이아웃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당초 금액은 1억 7,100만 파운드, 한국 돈 2,9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더선에 따르면 이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을 대상으로 한 금액이며 다른 리그 팀들은 절반인 8,600만 파운드, 한국 돈 1,440억 원의 금액의 영입이 가능합니다. 레알이 제안을 할 경우 홀란드도 기꺼이 이적을 택할 것이란 소식입니다. 레알도 당연히 홀란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레알은 킬리안 음바페의 차기 행선지로 가장 유력하지만 음바페에만 집중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음바페가 거취를 확실하게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홀란드로 시선을 돌린다는 생각입니다. 영국 팀토크는 레알이 홀란드를 지켜보고 있고 음바페의 대체자는 홀란드며 홀란드의 레알 이적이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맨시티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주포 공격수를 뺏길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축구 팬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맨시티의 또 다른 에이스, 케빈 데브라위너가 손흥민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데브라위너는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완벽한 발과 몸, 그리고 머리의 카테고리에 대해 각각 한 명의 프리미어 리그 선수를 선택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흥미로운 답변이 많았지만 최고의 발을 선택해야 하는 선수를 고를 때 손흥민을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두 발은 빠르고 완벽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강력한 스피드를 지니고 있습니다. 리그 최상급 수준이며 게다가 양발을 자유자재로 씁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손흥정 씨가 양발을 고르게 쓰기 위해 맹훈련을 시킨 덕분입니다. EPL에서 손흥민의 빠른 발과 양발은 치명적 무기가 됐고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골든부츠를 수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케빈 더 브라위너는 세계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파워와 스피드를 지닌 그는 강력한 택배 패스로 최고의 중원 지휘자로 자리매김했고 시즌 맨체스터 시티의 트래블 주역이기도 합니다. 이미 세계적 명성을 지닌 데브라위너가 손흥민의 발을 택했다는 것은 팬들에게도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손흥민은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유독 강한 면모를 보였고 리그 최상급 스피드와 양발 컨트롤은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매체는 그가 좋은 친구이자 세계적 스트라이커 엘링 홀란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손흥민을 택했고 토트넘 주장이 얼마나 좋은 발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호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긋지긋했던 토트넘 수비의 구멍, 에릭 다이어의 바이에른 미넨 입단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럽 축구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를 비롯한 현지 복수 언론들은 다이어가 미넨으로 향한다고 확정했습니다. 다이어는 토트넘에서만 10시즌을 보낸 중앙 수비수입니다. 1994년생으로 아직 29세의 나이에 불과하지만 현재 토트넘에서는 계륵으로 전락했습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이어를 로테이션 자원으로도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4-2015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다이어는 포르투갈 프리메이라 리가 스포르팅 CP를 떠나 토트넘에 합류했습니다. 다이어는 곧바로 토트넘 수비수 중 세 번째로 많은 경기에 출전하며 토트넘의 주전 수비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다이어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신임을 받으며 팀의 핵심 선수로 발돋움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빌드업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이어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등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나 다이어는 2018-2019 시즌 부상을 당하며 토트넘에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맹장염으로 1개월 동안 전력에서 이탈했고 편도염과 바이러스 등으로 시즌 내내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를 밟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다음 시즌에는 부상에서 회복하며 본인의 폼을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제 무리뉴 감독 부임 후 꾸준히 센터백으로 출전 기회를 받았고 센터백으로 출전해 피지컬을 이용한 수비 등 장점을 드러냈습니다. 2021-2022 시즌 다이어는 절정의 기량을 뽐냈습니다. 8월 이달에 선수 후보로 뽑혔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부임한 뒤 스리백의 중앙 스위퍼로 중용됐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며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다이어는 급격하게 폼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즌 내내 최악의 수비수라는 평가를 받았고 부진한 수비 지휘로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가장 많은 63실점의 주범으로 꼽혔습니다. 다이어는 올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로메로와 미키 판더 펜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4경기 출전에 그쳤고 최근에는 다이어 대신 에메르송 로얄이 센터백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다이어는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위해 미넨 이적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이어가 미넨으로 향하면서 한국 최고의 선수 2명과 모두 한솥밥을 먹은 센터백이 됐습니다. 다이어는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함께 뛰었고 미넨에서 김민재와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김민재의 대체자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미넨 주전 센터백을 맡은 김민재는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한국 대표팀 차출로 인해 최대 2월 10일까지 미넨에서 뛰지 못하기에 다이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바이에른 미넨은 독일 미넨에 위치한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리는 호펜하임과의 2023-2024 시즌 분데스리가 17라운드 홈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호펜하임전은 미넨의 2024년 첫 경기고 지난달 21일 볼프스부르크와의 16라운드 이후 겨울 휴식기를 보냈던 미넨은 이제 곧 시즌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알턴 이갔던 다이어를 보낸 토트넘의 대박 소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토트넘은 영국 맨체스터에 위치한 올드 트래포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를 치릅니다. 토트넘은 승점 39점으로 5위, 맨유는 승점 31점으로 8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맨유전을 앞두고 토트넘은 티모 베르너의 임대 영입을 확정지었습니다. 베르너는 맨유전에서 토트넘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이 베르너를 어떻게 기용할 것인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토트넘은 현재 촉망받는 센터백인 라두 드라구신 영입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드라구신은 영국 런던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적 시장 초반부터 공격적인 모습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쓰러졌던 팀의 부주장인 로메로가 맨유전에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2023년 크리스마스 직전에 열린 에버턴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로메로는 5주 정도 후에야 돌아올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빨라야 1월 말미에 돌아올 것으로 예상됐던 로메로는 엄청나게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맨유전 출전을 준비 중입니다. 영국 디애슬레틱은 로메로가 맨유전 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로메로는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뒤에 한 달 동안 결장할 것처럼 보였으나 로메로의 회복은 예상보다 빨랐던 것으로 보이며 부상 3주 만에 복귀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메로의 복귀는 토트넘에 있어서 천군만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맨유전에는 미키 판더 펜도 선발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는데 로메로와 판더 펜이 동시에 출전할 수만 있다면 토트넘은 수비진 공백이 100% 사라집니다. 지난 11라운드 첼시전 이후로 첫 수비 완전체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장을 맡을 선수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손흥민의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차출과 함께 제임스 매디슨과 로메로의 부상은 주장단이 아닌 선수가 주장을 맡아서 뛰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메로가 돌아오면 부주장인 로메로가 주장 완장을 맡으면 되기에 경기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가 빠진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토트넘은 이번 시즌 감독 잘 만나서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손흥민 선수에게 소리치던 다이어가 빠지는 것 자체가 토트넘에게는 초대박입니다. 부상 선수들도 돌아오니 전보다는 수비의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다이어의 동료가 되는 김민재입니다. 만약에 다이어가 미넨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지 않고 지금처럼 느려터진 발로 설렁설렁 뛰며 패스까지 제대로 못하면 김민재 선수는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다이어가 김민재의 스피드를 못 따라가면 한판 뜨는 분위기까지 연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부디 다이어가 형편없는 실력으로 김민재 선수를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어느새 희망찬 2024년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원하던 일들은 모두 성취하셨나요? 지난 시간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셨을 테고 힘든 기억들도 있으셨을 텐데 행복하기 위해서 불행했던 기억들은 모두 의식적으로 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기세요. 어떤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는다면 그 또한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경험일 테니 너무 괴념치 마세요.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당신 자기 자신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한때의 부질없는 걱정과 고민들로 괴롭히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속도로 걷던지 하물며 잠시 멈추더라도 항상 행복하기를 가장 당신답게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거예요. 2024년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적게 울며 문득문득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